안녕하세요. 중1문학과 일본어학 교육 전공 김지현입니다. 독서보고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어의 목적어입니다. 이 책은 목적어에 관하여 다른 한국 어학 총서입니다. 문법적인 내용을 주로 한 저서인 만큼 제가 특히 주목해서 보았던 부분을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목적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다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목적어는 동사의 동작을 받는 사물을 표시하는 명사, 설부의 구성에 필요한 근간 요소로서 수로의 행동서술에 대한 직접 대상에 해당됩니다. 목적어는 영희는 빵을 먹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을과 함께 수반되지만 영희는 빵을 3개를 먹었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을과 함께 수반되는 명사가 2개이기에 얼핏 보면 이중 목적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서술어는 하나의 대상에 관한 서술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에 여기서는 목적어가 2개가 아니라 빵을만이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목적어의 유무가 정해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법을 학습할 때 어떤 특정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제대로 구분하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내리다입니다. 내리다의 경우 눈이 내린다, 짐을 내린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자동사, 후자는 타동사적 용법이 사용되어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는 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어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이중 목적어와 자동사, 타동사에 관한 문제까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어 저서인 조노 하나카라기 행고가크입니다. 해당 저서에서는 일본어의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되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어 문장 조와 하나가나가이라는 표현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선 해당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와와 가로 인해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일본어의 고유한 표현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언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는 의미인데요. 코끼리는 코가와 같이 주어로 보이는 요소가 2가지나 있기에 우리는 어떤 것이 주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주어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는 문장의 서술어에게 있어서 뭐가 필수적인 것인지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길다의 대상은 코끼리가 갖고 있는 코이기에 코가 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저서에서는 서술절에 대한 복합문의 주어는 코끼리가 될 수 있다고도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키요시와 아삭사가 스키다는 어떻게 될까요? 주로 일본어의 주어는 가로 표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사쿠사가 주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주어는 키요시입니다. 목적어의 경우에는 타케시가 키요시가 스키다라는 이 문장에서 키요시가 목적어에 해당됩니다. 저자는 목적어도 필수적인 성분으로 취급하고 서술어의 내용을 스르, 자레르로 구분할 시 자레르에 해당되는 키요시가 목적어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간단히 생각해보면 스르에 해당되는 것은 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주어와 목적어 구분으로 인하여 저자는 주어도 목적어도 하나의 정해진 틀이 아닌 여러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배경색에 따라 색이 바뀌어가는 카멜레온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서를 통해 일본어의 주어와 목적어의 복잡함, 구분하기 위한 방법 등 주어와 목적어에 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학 관련 서적인 언어입니다. 이 책은 언어학 입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음성학,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전산언어학, 응용언어학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저서에서 저자는 언어에 관해 인간의 고유하고 중요한 정신적 능력이며 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언어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언어를 2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가산명사인 language는 추상적인 언어 능력 혹은 언어 과정을 뜻하고 가산명사인 a language는 한국어, 영어와 같이 개별적인 언어 하나하나를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언어학을 전공했기에 대학을 다니는 내내 소시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했는데요. 소시르의 시니피앙, 시니피의 개념이 저에게는 어려웠기에 이 개념을 정리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시니피앙은 기표, 시니피에는 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저서에서는 신호등을 예를 들어 이 2가지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색으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신호등을 하나의 기호 체계로 보고 여기서 신호등의 색깔과 같은 기호의 표면을 시니피앙, 그리고 각각의 신호등이라는 기호 안에 담긴 의미가 시니피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언어에 비춰서 생각하면 언어 기호의 신입희양은 소리, 신입비에는 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해당 저서를 읽으면서 언어학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그리고 각 학문 분야에 대해 깊게 파고들 수 있어 어학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상 독서보고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